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정당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은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제한 금지하는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전 세계 178개 공관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소 운영, 선거 범죄 예방 단속, 선거관리사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20대 대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4월 8일까지 운영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 분석 방법을 사용한 여론조사 기관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제20대 대선과 관련된 첫 과태료 부과 사례이자 관련 규정상 최고 상한액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청남대 대통령 선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전시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시관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자료 100여 점이 전시되고 투표 체험,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정당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시설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금지, 제한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안내하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획인 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중앙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 안내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조직,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이나 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이나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게시할 수 없으며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후보자의 명칭이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복,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녹음, 녹화물 등을 배부, 첩부, 상영, 게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도 안내했는데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5개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 이전 180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들을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때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 등이 택배를 이용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의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인데요. 이에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10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전 세계 178개 공관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재외선거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이 추천한 1명으로 구성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전 세계 178개 공관에서 운영되며 재외투표소 운영 등 투표관리,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 선거관리 사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전쟁 폭동 등으로 주재국의 정세가 불안한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과 최근 신설되어 재외선거 관리 기반을 갖추지 못한 브리즈번 총 4개 공관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5번의 재외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외선거의 참여율 제고와 공정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처음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 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A기관에 지난 8월 27일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첫 과태료 부과 사례이자 규정상 상한액입니다. 중앙여심위는 홈페이지 등록 여론조사 결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A기관이 등록한 무작위 전화 걸기 결번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자체 인지하고 로우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대조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피조사자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고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도에 관하여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다수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보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나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과태료 1건, 경고 3건, 준수 촉구 15건 등 모두 19건의 위반 행위를 조치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미등록 등 9건, 후보자 등 실시조사 결과 공표 보도 6건, 여론조사 결과 왜곡 조작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및 공표 보도 준수사항 위반 각 1건씩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실시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과 위반 행위 심의 조치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청남대는 지난 2003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연간 80만여 명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 청남대에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청남대 관리사업소와 함께 대통령 선거 전시관을 개관해 운영 중인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청남대 관리사업소가 대통령의 별장으로 사용됐던 청남대에 대통령 선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전시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시관은 양 기관의 민주시민 교육 강화와 공명선거 홍보를 위해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 별관 2층에 마련됐는데요. 이곳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당선인의 선거벽부와 후보 등록 서류, 선거표어, 포스터, 기표용구, 투표용지 등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미래 유권자들이 투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표대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전시관은 청남대에 입장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전시관의 전시를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내년 3월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거와 관련한 일상 속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선톡할까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절 인사 문자 메시지와 관련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선톡할까요? 박수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이런 명절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받아본 적 있으시죠?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명절 인사말을 보내는 것 가능할까요? 오늘 선톡할까요에서는 명절 인사 문자 메시지 전송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설이나 추석, 명절 등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톡처럼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명절 인사말만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만약 명절 인사 문자 메시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해서 전송하고 싶다면 법이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럼 이번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하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발송할 수 있는 횟수는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총 8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문자 메시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주체와 발송 횟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대량 전송하게 되면 선거운동이 과열되거나 선거가 혼탁해질 위험이 있고 유권자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또 있는데요. 우선 문자 메시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 정보라고 표시해야 하고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앞에서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뿐이라고 했는데요. 만약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 이외의 사람이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이 아닌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선거 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환기 민주주의의 롤모델 대한민국 선거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선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선거는 곧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하죠.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선거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모습부터 살펴보시죠. 우리나라의 첫 선거는 언제였을까요? 5월 10일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유권자의 날도 바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이룩한 역사 때문에 전환기 민주국가의 롤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관련한 세계의 시선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때가 많죠. 이런 우리나라의 주도로 2013년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창설되는데요. 이 기구의 슬로건은 함께 성장하는 세계 민주주의입니다. 전환기 민주국가의 롤 모델에서부터 세계 선거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우리나라.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이 기구의 역할은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 지식, 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환기 민주국가 선거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전환기 민주주의의 롤 모델인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성공적인 선거를 치른 세계 유일한 국가로 말이죠.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대한민국. 감염의 우려로 인해 저조한 투표율을 예상했으나 성숙한 시민 참여 의식 덕분에 28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 최고 투표율인 66.2%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더 놀랍게 만든 건 투표소에서 단 한 건의 감염 사례도 없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선거도 방역도 대성공이었죠. 선거 후 한국 선거 방역 시스템 공유를 원하는 세계 각국의 요청이 이어진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전환기 민주국가의 롤 모델이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성공적인 선거를 치른 세계 유일한 국가,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한류 열풍, 선거 문화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때요? K-팝, K-푸드, K-뷰티에 이어서 K-선거도 세계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겠죠? 되었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9일 기준 모두 16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선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주제로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깨알 영상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사회과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거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주제는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선거 정치제도 전반에 대해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응모하면 됩니다. TV 선거법 특강이 9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한국선거방송에서 방송됩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선거법 내용을 조문별로 쉽게 알려주는 공직선거법 강의인데요.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